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사천의 우주항공 분야 교정시험센터를 열었습니다. 사천의 항공업체가 집중해 있는 만큼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면서 어민들의 반발이 사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함양군 유림면에서 골재 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건데 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주장부터 청소년 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까지 16일 개회한 경남도 의회에서 다양한 지역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의 대학혁신 사업인 글로컬 32기 사업에 경남 지역 4곳이 예비 지정 명단에 올랐습니다. 최종 선정은 본 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사천의 우주항공 분야 교정시험 전문센터를 열었습니다. 사천에 관련 인증 공공기관이 들어선 건 처음인데요. 사천의 항공업체가 집중해 있는 만큼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소식 현장을 강진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사천에 분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던 장비를 사천 용요면 경상국립대 사이언스파크로 옮겨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업무는 우주항공 분야 교정시험입니다. 항공기 부품업체에서 너트를 체결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6개월마다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곳 KTL에서 시험을 거쳐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시험할 장비는 우주항공 제조 분야에서 사용하는 계측 장비입니다. 각종 드라이버부터 저울, 자, 레이저 측정기 등입니다. 특히 대형 부품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접촉식 좌표 측정기에 대한 교정 업무는 전 세계에서 KTL만 가능합니다. 계측 장비는 사용 환경에 의해 측정값이 변하는데 장비에 따라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계측기가 얼마나 틀린지를 알아야 내 가공품이 얼만큼 잘못된지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유지보수를 안 하고 내 가공품을 만들었고 납품을 했다면 어느 순간 조립을 했을 때 다른 부품하고 조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품질 쪽에서는 특히 항공 쪽에서는 더 중요한 우주항공 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사천시에 관련 시험 인정 기관이 입주한 건 처음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는 다른 산업 분야하고 좀 차별화가 됩니다. 특히 품질 분야에서 정말 나사가 그렇고 유럽의 우주항공국이 그렇고 독자적인 품질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뚫지 못하면 절대 우주 분야의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을 저희는 KTL이 과감히 첫 주자로 나눠서 사천시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 인정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5개 지역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사천 분소 개소로 인해 기업 유치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항공기업들의 시험 비용 절감으로 기업 항공산업이 활성화되고 항공기업인들의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업인들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험 인증 수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천을 비롯한 경남의 항공업체는 해외에서 인정을 받을 때보다 비용은 절반 이상, 시간은 10분의 1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활력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16일 임시회가 개회한 경남도 의회에선 우주항공청 직원 정주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을 비롯한 5분 자유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5월 개청이 예정돼 있는 우주항공청. 사천을 넘어 서부 경남, 경남 전체 미래 성장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안착을 두고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안건조정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직원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에 협의를. 결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부담을 자치단체가 지게 된 셈인데 직원들의 정착을 이끌 만큼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열린 경남도 의회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부분이 다뤄졌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임철규 의원은 최고 수준의 우주 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많은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기업이 모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주 여건 부족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정부기관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이미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또 같은 날 5분 발언에 나선 조현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감소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원 승진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순택, 조인종 의원이 선서와 당선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3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특히 경남 부산 행정통합특별법 재정 촉구 건의안과 항공우주 산업 육성과 지원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정부의 대학혁신 사업인 글로컬 대학 32기 사업 예비 지정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경남에선 신규 3곳을 비롯해 총 4곳이 예비 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종 지정은 오는 8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방대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워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정부 사업인 글로컬 대학 30.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규제 혁신에도 우선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 대학은 글로컬 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해 2기 사업 공모에는 총 65개의 혁신 기획서가 제출됐고 그중 통합과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이 26건, 학교 개수로는 70개교입니다. 16일 글로컬대학위원회에서는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대학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총 11개 대학이 6건으로 신청했는데 그중 3건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국립창원대와 도립남해대, 도립거창대의 통합과 사립전문대인 한국승강기대와의 연합이 1건, 연암공과대와 울산과학대의 초광역전문대 연합이 1건, 경남대 단독 신청 1건이 신규 지정됐고 지난해 본 지정에서 탈락했던 인제대가 다시 예비지정 명단에 오르며 경남에서는 총 4곳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글로컬대학 추진을 위해 최근 대학 통합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도립남해대와 거창대, 국립창원대의 경우 이번 예비지정 명단에 포함되며 스마트 제조 분야와 방산, 원전 분야 중심 과학원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한국승강기대학교는 국공립대학 간 통합 및 사립대학과의 연합으로 방산, 원전, 스마트 제조 분야 중심의 경남 창원 특성화 과학원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LG와 현대의 만남이라고 주목받았던 연암공대와 울산과학대의 연합도 초광역 전문대학 연합으로 글로컬 대학에 예비 지정됐습니다. 울산과학대는 로봇 활용 기반 생산 자동화, 미래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연암공대는 AI를 기반으로 한 공학 허리 인력 배출을 목표로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창원의 ICT 융합 등 지역 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과 연암공과대학교 연합은 동남권 제조 분야 실무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실습이 가능한 생산 공장 등을 구축하고 초광역 전문대학 연합공과대학 브랜드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본지정 탈락대학 5곳을 포함해 총 20곳의 예비지정 대학들은 앞으로 7월 말까지 지자체, 지역산업체와 논의를 거쳐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에는 10개 대회가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남해와 통영 사이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추진된다는 소식에 서부 경남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 서경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어민들이 모인 대책위가 올해 출범했는데요. 반대 집회 이후 2년 만에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생긴 건데 어떻게 진행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남해와 사천 등 서부 경남 지역 어민들이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립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남해와 통영 사이 해상에서 풍력단지 건립을 추진 중인 업체는 모두 4곳. 이 가운데 2곳은 발전 사업 허가가 완료됐고 나머지 2곳은 허가를 신청했거나 풍력 계측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남해군 해상풍력발전대책위원회가 16일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대책위는 어업인들의 터전과 권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자연환경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남해안은 우리나라의 그 어느 곳보다 깨끗한 환경과 바다를 품고 있으며 풍부한 어족 자원을 통해 어업과 관광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거대한 해상풍력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우리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업의 터전을 잃고 어민들의 권익이 최우선이지만 소통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겠다는 입장. 특히 바다에서 어민이 갖는 권리와 입지를 인정해준다면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 업체는 이날 발대식에 참여해 상생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나누고 싶었지만 창구가 없었다며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느 창구로 어떤 채널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이 발족된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어업인들께서 요구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어민과 업체 양측 모두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남해군 해상풍력발전 대책위원회 발대식. 다만 인근 해상에 풍력 발전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3곳이 더 있는 만큼 대화 분위기가 확산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의 한 업체가 함양군 유림면에서 골자 채취를 하겠다며 허가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건데 업체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양군 유림면의 한 야산. 2년 전 사천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가 이곳에서 10년간 골재 채취를 하겠다고 허가 신청했는데 이를 한 인근 옥동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골재 채취가 시작되면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환경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환경 영향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환경부에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상만 있다고 해서 민간 환경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여기를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서 삭부만 아니라 하늘 다람쥐, 산매, 그리고 담비, 요 산 하나 넘으면은 수달, 이런 여러 종류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환경평가다. 특히 주민들이 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침수 피해입니다. 골재 채취가 진행되는 곳이 마을과 가까워 집중호우 시 토사물이 마을까지 떠내려오기 쉽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평소 폭우가 내리면 침수가 잦은 점을 들며 혹여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까 걱정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이 순간에 물이 내려오면은 마을을 바로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한테 어떤 큰 생명의 지장이나 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군청과 업체에서 주민과 사전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업체 측은 행정 절차를 거쳤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기계는 전부 다 옹백을 해가지고 하나도 토사선이 내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래요. 함양군 역시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업체와 군 양측이 이장이 바뀌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마을 측이 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올해 진주 10월 축제는 10월 5일부터 차례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16일 개천예술제와 진주 남강유등축제 제전위원회 위촉식과 총회를 각각 열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제전위원회는 개천예술제 31명, 진주 남강유등축제 3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10월 축제는 계절적 영향과 휴일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유등축제는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개천예술제는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열리게 됩니다. 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10월 11일부터 역시 20일까지 개최되며 풍물시장과 푸드존은 10월 5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방산기업 소통간담회인 답하고 2.0이 16일 사천 카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남 항공무기 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카이, 경남도와 사천시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선 방산 수출 전략과 협력업체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함양군이 16일 계절 근로자 기숙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함양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도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경남 사회공헌 클러스터가 사회공헌 지역상생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16일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관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히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최남수 전 YTN 대표이사가 동반 성장과 ESG 경영에 대해 특강을 펼쳤습니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경남 사회공헌 클러스터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주축이 돼 단순 기부 형식에서 벗어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뉴스인타임에서는 서부경남 당선인들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4선에 성공한 박대출 진주시가 국회의원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역민들과 유권자들에게 당선 소감과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민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진주 시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제게 깊이 다가온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두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의정 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로 다시 한번 저희 손을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와 진심, 거기에 소중한 한 표로 응답해 주신 진주 시민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로 이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주가 키운 저 박대출을 집권 여당의 사선 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만큼 가장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이 소중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현명한 진주 시민께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성원과 사랑을 그대로 압도적인 성과와 빛나는 발전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번이 4번째 선거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치러졌던 선거와는 또 다른 느낌, 마음가짐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진주를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끌어오고 인프라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제도적인 지원을 해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12년 전에 제가 초선 시절 1호 공약으로 항공국가 3단 조성을 약속드렸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허황된 고향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결국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국립저작권 박물관,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가치센터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짧게는 6년에서 8년, 길게는 12년 전부터 그런 제가 뿌린 그런 정책의 씨앗들이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한 일입니다. 예.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치 구도나 시대 정신, 경제 환경 등이 판이하게 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열심히 하는 그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저보다도 그런 점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달라진 점이라면은 앞서 선거 때보다도 우리 시민들, 그리 진주 위해서 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게 됐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영남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이번에 선거 결과가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당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저 개인으로 보면은 기쁜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 웃기조차 민망할 것 같습니다. 네. 민심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야권의 그 수많은 논란 있는 후보들보다도 저희 정부 여당이 더 부족했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뼈아픈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를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개헌 저지선만큼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책임을 깊이 새기고 당정이 우리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로지 민심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큰 방향은 지켜야 합니다.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알뜰하게 유지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불법이나 폭력 등 그런 법의 세력들에게서 떼법을 청산하고 구력 외교가 아닌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은 방향이 맞는 것이죠. 시민들께서 제게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신 주신 것은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라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도 제가 마다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 앞서서 여러 공약을 좀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의 유권자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 또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진주 미래 발전 전략으로 우주, 항공, 에어로스페이스, 바이오 산업, 문화 산업 첫 글자로 따온 진주 비전 ABC를 제안했습니다. 네. 이 비전 ABC의 세 축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상호 융합하는 그런 시너지 발휘도 가능한 먹거리 산업입니다. 20년, 30년 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 거리를 위해서 지금 강력한 추진력으로 예산과 정책 마중물을 부어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우리 서부 경남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드는 것이지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차원에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구체화시킨 특별법을 1호 법원으로 추진하고 또 항공산단 완공과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서 국도 33호선, 진주 사천간 그 우회도로 그런 우주 항공도시에 걸맞는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예. 또 이 밖에도 국립 현대미술관 진주분관 유치라든지 항로와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또 원도심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 그런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저를 선택해 주신 그런 보답을 열심히 노력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대출 진주시가 국회의원 당선이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축산 농가에서는 봄철 환절기를 대비해서 축사 환경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축산의 적정 온습도 관리와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요. 특히 송아지는 환경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하늘은 맑겠지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8도, 함양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세종 8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맑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26분, 간조 시각은 밤 11시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맑고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토요일 오후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